안녕하십니까. 부텐토 김대영입니다. 오늘은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입니다. 가년 내년 2020년 부동산 시장이 맑을지 아니면 흐릴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2006년도 1월달부터 2019년 7월달까지 아파트 실거래 지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한번 볼까요? 경기도 같은 경우 세계 금융위기 이전에 고점을 한번 왔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빠졌다 올랐다, 그리고 2013년도 1월달에 저점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을 쭉 해서 2019년 1월달에 최고점을 찍고 지금 현재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천은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하냐니까 세계금융위기 이전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변동해서 상승과 하락을 했는데요. 아마 2013년 1월달 같은 경우 인천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가격이 반토막 이상으로 지금 빠진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2013년도에 바닥을 찍고 가격이 상승을 해서 2017년 7월달에 지금 피크보다 조금 못한 수치를 나타냈다가 다시 상승하라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인천만 수도권에 있는 즉 서울, 경기, 인천 세 가지를 봤을 때 인천만 유일무이하게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이전에 있었던 피크를 회복하지 못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입니다. 서울 세계금융위기 이전에 고점인 상태에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인천과 경기와 똑같이 2013년 1월달에 바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무섭게 오릅니다. 인천과 경기도에는 나타나지 않는 거의 가파른 절벽을 상승하는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가 가격이 한번 꺾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다시 올라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9년 7월달 지금 현재가 수도권 서울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시점이라고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 아파트 가격의 격차라고 되어 있는데 수도권 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거리가 먼 곳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빠진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여건의 변화가 생기면 가장자리부터 즉 이 부분이죠. 서울에서 가장 먼 곳에서부터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빠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저수지 이론이라고 하는데, 저수지 이론이라는 것은 저수지에 물이 많이 고이게 되면 물고기들이 즉 투자자들이 외부 지역 가서 먹이활동 투자를 한다. 그러다가 물이 줄어들게 되면 안쪽으로 모이게 되고 그 외부 지역 물이 없는 말라버린 지역은 가격이 빠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우리가 저수지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의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가 저수지 이론을 가지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방 그래프입니다. 앞서 봤던 서울 수도권의 그래프와 지방의 그래프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어떤 거냐니까 세계금융위기가 왔을 때 하락폭이 틀립니다. 수도권은 세계금융위기가 왔을 때 엄청난 하락을 했지만 지방에 있는 광역시와 지방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이한 현상이냐니까 2019년 1월 달에 바닥을 찍으면서 오르는데 무서운 속도로 오릅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죠. 그러다가 지방광역시와 지방이 서로 다른 길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2016년 1월 달을 삐꾸로 지방의 도는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고요. 지방의 광역시는 그 후로도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달에 삐꾸를 찍고 가격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그러한 율도 지방도보다 심하게 빠지지 않는 그런 그래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에 있는 도 그리고 지방은 지금 현재 가격이 빠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세 가지로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거시경제, 그리고 수요, 그리고 공급입니다.
자, 세계 경제 상황을 우리가 왜 주택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데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자,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이다 보니까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면 국내 경기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경기에 영향을 준다. 국내 경기에 영향을 주니까 자금이 돌지 않으니까 자동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세계 경제 상황을 제일 먼저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 규제로 인해서 규제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주택 수요층이 제한되었고 30, 40대 이주 신규 수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서울 중심으로 얘기하면 이렇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수요할 수 있는 그러한 소비자가 30, 40대고 50, 60대고 지금 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유가 이러냐니까 지방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돈이 돌고 있지 않는 돈맥 경화 현상이 지금 지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집을 살려고 해도 자금의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현재 지방은 거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50, 60대뿐만 아니고 30, 40대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신규 수요로 유입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에 집 사면 돈 번다는 것을 이미 젊은 사람도 다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급이 되려고 그러면 착공을 해야 되고 착공 뒤에 준공을 하게 되면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게 됩니다. 착공이 많다는 것은 공급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2015, 16, 17년도에 착공한 물량들이 지금 공급 폭탄으로 들어와서 수요 여력도 없는 상황에서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그전보다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방과 수도권, 서울의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내 경제 전망치입니다. 2019년 7월달부터 9월달까지 각 기관에서 세계 경제 성장에 따른 한국의 경제 성장 수치가 얼마나 될지 예측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전망 수치가 빠진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 예측하고 있는 수치는 2019년도 수치를 크게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도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데 얘가 역대 최장기를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 경제 상황은 불황 국면을 지속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 상황은 2019년도에 비교했을 때 2020년이라고 썩 나아질 것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돈이 더 많이 돌지 않는다. 즉 돈줄이 말라 있는 것은 2019년도나 2020년이나 똑같다. 자, 경기 여건과 주택 가격이라고 지금 제목이 붙었는데요. 자, 미국, 중국 수출과 국내 경기. 자, 미국과 중국은 대한민국의 주요 제조업 수입 국가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수요자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에서 우리 물건을 많이 사주면 국내 경기는 좋아질 겁니다. 왜? 물건을 많이 팔았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수출에서 국내 경기가 좋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 자, 밑에 표를 보시니까 자, 경기 상황과 주택 가격은 같이 동행하는 동조화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한일 통상 마찰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한국의 물품들이 수출이 많이 되지 않는 지금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 보니까 국내 경제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주택 가격 또한 오르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을 그래프로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기준금리? 기준금리를 따지는 이유는 자,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경기가 좋다고 보는 것이다. 자, 금리가 내린다는 것은 경기를 안 좋게 보는 것이다. 지금 현재 경제는 전 세계가 같이 묶여서 들어가는 글로벌 경제 상황입니다. 그러면 외국에 있는 주요 국가들이 금리를 내리고 있다. 경제 상황을 안 좋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 또한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치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이 인지하고
악화된 경제 상황을 어떻게든 회복하기 위해서 돈맥 교환을 막기 위해서 돈을 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조업 생산지수하고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비율이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바로 제조업 생산품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생산하는 품목은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조업 생산지수가 플러스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생산 품목이 틀리니까요. 그럼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마이너스 쪽 많이 빠졌겠죠. 경남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비율이 32.3%, 10명 중에서 3.2명이 제조업에 종사한다는 거죠. 경남의 주 제조업 품목은 자동차, 조선, 기계산업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동차, 조선, 기계산업은 세계 경제 불황 여파 때문에 물건들이 많이 생산되어서 수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고가 계속 쌓여가는 입장이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고 해도 사줄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 그리고 경북에서 경상권 자체가 보니까요. 제조업 생산지수가 엄청나게 떨어졌고 부동산 가격 또한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경상권에 있는 매매 실거래 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방법은 뭐 뻔한 거죠. 세계 경제가 좋아져서 조선과 자동차를 많이 사주면 이쪽 지역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면 이쪽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불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지수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금리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당연히 대출금리도 역대 최저치입니다. 대출금리가 최저치이면 돈을 빌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더라도 부담이 적으니까 많이 빌려 쓸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보니까요.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다. 서울은 서울도 증가했다. 그 주택담보대출 증가했다는 얘기는 집을 많이 샀다. 그럼 집값이 오른다 안 오른다? 오른다. 그래서 금리 상황이 낮아지게 되면 돈을 빌려서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더라. 그래서 유동하는 자금이 많더라. 그래서 실거래 가격이 올라가더라.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예측했을 때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금리 하락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착공과 주택 시장의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이 건설하시는 분이면 언제 착공을 할까? 사업을 했을 때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에 착공을 할 겁니다. 즉 향후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시점에 착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사항을 예측하고 착공을 하게 되면 분양권 시장이 플러스 프리미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착공 시기에 따라서 지금 쭉 착공이 됩니다. 즉 이때는 부동산 가격이 호황이었던 시기가 되는 거죠. 근데 착공을 했으면 앞으로 준공하고 입주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 시기에 많은 물량을 착공하게 되면 당연히 한 시기에 많은 입주 물량이 공급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프리미엄이 갑자기 입주가 다가오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건 단적으로 공급 폭탄이 도래했다라고 바로 인지하시면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 지방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부동산 가격 하락을 면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15, 2016, 2017년도에 엄청난 물량의 착공이 있어서 그 착공 물량을 아직까지 다 소화하지 못해서 가격 하락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2020년도 대한민국 나라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앞에서 세계 경제 상황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금리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도 함께 봤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계속 내릴 것이라고 봤죠. 그렇다면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돈이 없으면 물건을 안 사느냐? 아니 산다는 겁니다. 왜 사냐? 어떨 때 사냐? 빌려주는 금리가 낮으니까 가격이 떨어질 때 쌀 때 이거 사놓으면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당연히 돈이 된다는 것을 다 아니까 사람들이 지금 물건을 살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을 한 거죠. 2020년 경기가 안 좋아질 거 모두 압니다. 금리 떨어질 거 모두 압니다. 그래서 사야 되는 시기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금리로 되어 있는 돈을 빌려서 부동산 투자를 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극심한 주택 가격의 하락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극심한 주택 가격의 하락이 없다고 되어 있냐면 2019년도에 나와 있는 예측치하고 2020년 예측치를 보게 되면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자, 전국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마이너스 1.0이었는데 2020년도에 마이너스 0.8이니까 마이너스 0.2%만큼 2020년이 2019년보다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극심한 변화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도권 또한 2019년도 마이너스 0.4였는데 2020년도 마이너스 0.3. 그리고 지방. 자, 지방 같은 경우에 보니까요. 2019년도 예측치가 마이너스 1.7입니다.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1.2, 0.5%만큼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국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갭 차이를 많이 줄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큰 차이만큼은 일단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부동산, 즉 아파트 가격 자체가 2019년만큼은 빠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어쨌거나 가격은 좀 빠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을 전망하기 위해서 2020년 아파트 가격 전망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 경제적 사항인 거, 그리고 금리, 그리고 수요와 공급 세 부분을 가지고 2020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봤습니다. 결론은 뭐다? 2019년도나 2020년도나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건데 2019년보다는 조금 나을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텐토 김대영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